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지함으로써 성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홍병원에서 비뇨의학과 진료를 맡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유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력이 전립선의 건강과 관계가 있나요? 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성기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정력이라 하면 보통 성기능을 말하는데, 성기능은 사정 능력, 또 발기의 강직도, 성적 욕구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이 건강하면 동반적으로 성기능의 건강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이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성기능이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뚜렷한 것은 전립선 질환이 있을 경우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건강을 잘 유지함으로써 성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나요? 세모입니다. 자전거를 오래 탄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와 조직학적 변화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중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자전거를 즐겨서 자주 타신다든지, 또는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든지, 또는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해부학적으로 전립선 조직이 압박이 돼서 혈행 분포가 차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립선에 우열이 생겨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자전거를 오래 탄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증은 생기지는 않으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방치하면 발기부전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전립선의 건강과 성기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전립선은 정남과 더불어서 정액 생산의 약 20%를 담당해서 정자의 운동성과 활동성에 관여를 합니다. 두 번째,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 이제 심해질 경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2차적인 시민성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등도 이상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게 되면 해부학적으로 음경해면체를 압박하고 음경해면체 내에 놓여있는 발기신경 또는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하나요?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그 발생 부위나 또 발생 기전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을 임상적인 증상으로 구별할 수가 없고, 또 둘 다 노인성 질환이면서 곡물성 지방 또는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인구 집단에서 함께 호발된다는 점에서 50대 이후의 중년 남성에 있어서는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학원 효소 검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나라 국민 건강 검진에서 이 PSA 검사는 기본적인 검사에 포함되지 않기에 PSA 검사를 신경 써서 검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치료약 정력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나요? 세모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물인 선택적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가 있는데요. 선택적 알파 차단제의 부작용은 역행성 사정을 나타나고,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는 그 부작용으로서 성적 욕구의 감퇴와 발기력의 감소에 있습니다. 물론 이 약물을 다 복용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임상적으로 약 5% 정도 내에서 부작용을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되는 약물은 성기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탈모증의 원인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즉 탈모증의 원인 중에 일부 역시 두피 레벨에 있어서의 그 DHT 호르몬의 존재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 탈모 치료제로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에 사용되고 있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는
약 30% 정도 내외에서는 탈모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소팔메토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북아메리카에서 그 광범위하게 자생되고 있는 그 톱 야자수 열매 일종인 소팔메토 열매는 전통적으로 전립선 질환의 치료제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작용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 소팔메토 열매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임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그 2006년도에 그 전 세계적인 메타 연구에서의 결론은 소팔메토 열매가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팔메토 열매는 건강 보조식품으로서 그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 약물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와 치료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립선의 비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증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래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신 분들이 일부에 있어서는 건강 보조식품으로서 일정 부분의 역할은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을 텐데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토마토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이탈리아 남성이 토마토를 즐겨서 먹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탈리아 남성이 전 세계적으로 전립선 질환이 없다는 것은 또는 그 가장 그 빈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토마토 내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이는 가열해서 조리할 경우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그 토마토를 조리해서 드실 경우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알려져 있는 음식으로서는 콩입니다. 콩 역시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그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소, 과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전립선 조직 내에 있는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적으로 비만 그룹에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예방할 수 있나요? 세모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원인은 노화와 전립선 조직 내에 있는 남성 호르몬의 역할로서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즉각적 비대는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의를 한다면, 예를 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다든지 술과 커피를 줄이거나 끊는다든지 또는 자전거를 오래 탄다든지 습관을 좀 줄이신다든지 또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즐겨 한다든지 등등의 이러한 그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급성 요폐와 같은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어, 40, 50대 이후에 중년 남성에서 배뇨 증상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그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만성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도 우리가 초기에 진료하고 치료한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특히 약물이나 술적 치료 외에도 다양한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증상이 있는 경우 초기에 비뇨기과 전문의의 그 진료와 치료를 받는다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화흥병원 비뇨기학과 진료를 맡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유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